네, 안녕하세요. 저 마젠타 로보틱스의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를 소개해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오늘 나오시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박사가 아닙니다. 박사가 아닌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고요. 예, 사실 제 직업은 프로그래머라고 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인데 저는 이런 로봇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폭발물 처리라든지 위험물 처리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디자인인데 이거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굉장히 쉽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런 로봇의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로봇을 만들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실제로 로봇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여기 기초과학연구원이랑 조금 인연이 있는데요. 무슨 인연이 있냐면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여기예요. 그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어떤 박사님이 이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데 프로그램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짜러 와서 이제 항우연 옆에 있을 연구소에서 제가 한 1년 반 동안 그 기초과학 연구원을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을 짰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전자가 만나서 쌍생성과 쌍소멸을 하면서 뭐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게 그 그림 같아 보이죠? 사실은 이게 수식입니다. 이게 수학의 공식이에요.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만든 수식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대단히 이상하죠. 하지만 이게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식으로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연히도 제가 이거를 그때 저는 이거를 몰랐었고요. 저는 뭘 했었냐면 그때 선스팍 솔라리스라는 컴퓨터 위에서 뭐 그 이제 그때 나온 이제 랭귀지와 그때 나온 UI를 가지고 이거를 수학적인 라이브러리랑 연결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 거를 쭉 하면서 뭘 했냐면 이제 박사님들이 좀 더 쉽게 이런 수식을 만드실 수 있는 수식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복잡한 거를 보기 쉽게 표현한다라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여러분들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어, 수학을 아주 쉽게 만들어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게 텐서플로우라는 건데 x와 y를 더하기를 만들자. 굉장히 쉬워 보이죠? x와 y 이런 게 이게 이제 어떤 수학적인 라이브러리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쪽에 플로우. 플로우가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흘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숫자들이 흘러가는 거 그런 거 이제 뭐 스트림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텐서라는 요 x와 y도 텐서고 두 개를 더하는 것도 텐서고 그래서 텐서를 막 흘려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저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전에 했던 그런 이제 그 연구를 끝내고 나서 또 했던 거는 뭐 이런 영상을 분석해 가지고 이게 이제 반도체 소자인데 반도체 소자 안에 이 그 뭐 얼마나 분량이 있느냐 이런 걸 검사하는 거를 영상 처리라는 걸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다녔던 회사가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짜다 보니까 뭘 했냐면 이런 침입 탐지를 하는 회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 CCTV를 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막 담을 넘어오거나 뭐 이런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찾아내지? 저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요즘은 아주 그 발전을 해서 정말 이렇게 사람을 잘 찾아냅니다. 막 지나가는데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잘 찾아내요. 근데 10년 전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짜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굉장히 많은 그랬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다 아,
누구 어떤 라이브러리냐? 그 아까도 뭐 이야기에 좀 나왔지만 딥러닝이라는 그 신경망 원리를 통해서 여러 그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이제 그 영상에 입자들이 있으면 그 입자들을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곱셈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곱셈을 하고 뭐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새냐, 개냐, 고양이냐라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분류를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들이 막 흘러가가지고 어디에 막 모이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아서 그 층이 많아서 그게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새나 고양이나 이런 걸 구분하는 것도 되고 사람도 구분하는 것도 되고 하는데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요즘 나온 그 이제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요. 한 2년 전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플레이가 안 되네. 잠깐만요. 플레이 좀 눌러주세요. 예. 이게 뭘까요? 로봇이요. 로봇이 이렇게 잘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예.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모방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로봇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나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연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법을 만든 거예요. 아까 만들었던 그런 원리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내고 싶어서 그것들을 다 알아내는 방법을 논문을 했어요. 머리 크기 이런 걸 이제 스케일, 그러니까 크기의 문제잖아요. 머리 어떤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고 멀어 있는 물체는 작으니까. 그 다음에 관절 하나 하나를 이렇게 그 추출해내는 방법들을 써가지고 이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 현직 대통령이십니다. 아주 잘 추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춤을 추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 관절을 이렇게 관절을 다른 사람이 춤추는 관절을 뽑아다가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서 하고요.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요. 이게 사람 서로 팔을 서로 꼬았잖아요. 이거 알아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요즘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가 다 오픈 소스로 지금 공개되고 있고 아까 봤던 그 앞에 있던 게 이제 발표된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상 처리라든지 그런 거는 엄청 잘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로봇을 구성하는데 이 센서 부분이 2분 된 남았습니다.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남았는데 이 센서가 해결이 된 거고요. 실제 저 로봇 팔 있잖아요. 저걸 움직여야 되잖아. 저걸 움직이려면 누가 움직이냐면 이 제어기라는 놈이 움직여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로봇이라는 게.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판단. 상황을 판단해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얘가 이런 거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얘네들이 뭐냐면 NPC라는 애들인데 뭐냐면 게임에서 스토리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돌아다니는 어떤 실제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캐릭터예요. 그걸 NPC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의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게임의 재미있는 요소니까 등장인물이니까 그런 거를 NPC라고 그러는데 게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얘네들의 지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얘네들의 지능, 그러니까 자동 공격 몬스터의 지능을 이런 상태로 정의를 해요. 아까 이제 잠깐 나왔는데 얘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움직이다가 뭘 만나면 무조건 공격을 해. 그러다가 내 HP가 다 달았어. 그럼 죽어. 이게 아주 간단한 그 게임 속의 캐릭터의 몬스터의 이제 그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면은 너무 그 단순하겠죠. 너무 지능이 약하잖아. 그래서 더 많은 그래서 중간에다 뭐냐면 하나의 스택을 또 쌓아서 여러 가지 그 상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상태와 상태가 연결해서 이제 어떤 상태로 가는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실제로 어떤 가장 간단한 게임 캐릭터의 상태 구성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거고요. 이런 건 뭐냐면 자판기예요. 여러분 자판기에 동전을 넣죠.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얘가 자판기가 대기하다가 그 실제 동전이 있는지 판단하고 판단해서 음료수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음료수 동전을 먹고 그런 역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자판기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지만 프로그래머를 입사시키는 시험에서 면접 시험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판기 프로그램을 짜보세요라는 문제들을 실제로 면접관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반응하고 이제 반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귀가 가려워요. 그럼 우리는 귀를 후비죠.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귀를 후비면 상태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루프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귀 속에 진물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상태와 상태를 그냥 단순하게 해서 계속 돌렸더니 다른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시간에 따라서 보면 다르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것들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요. 그래서 그걸 개념의 발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 밑에서 뭐 두유가 있고 우유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음식이다라는 포함 관계를 갖게 되죠. 이게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결국은 아까 바로 이전 강의에서 하셨죠. 네트워크입니다. 결국 다 연결이 돼 있죠. 요 밑에 있는 애는 누굴까요? 얘가 FSM이라는 거예요. FSM이라는 게 영어로 유한 상태 기계라는 뜻인데 얘는 뭐냐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예요. 스파게티 몬스터라는 애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죠. 얘는 이제 신이거든요. 어떤 종교에서 신이고 근데 이 종교의 신이 결국 지식의 신이 될 수도 있어요. FSM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아까도 방금 이전 시간에 그걸 말씀해 주셨지만 이 데이터라는 것이 인포메이션이 되고 지식이 되는 거는 서로 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관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그 정보와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하고 있는 로봇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런 실제 뜨겁고 차갑고 습기가 있고 뭐 이런 걸 센서로부터 온도, 습도라는 변수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 변수가 어떤 개념으로 가고요. 아까 여기치 망으로 연결되면 어떤 상태로 가고요. 어떤 상태가 바로 행동을 만들어내요. 이게 실제 로봇이 반응하게 되는 구조를 이렇게 설계하게 됩니다. 실제 그림을 볼게요. 실제 저희가 어떤 로봇을 만들면요. 굉장히 복잡하죠. 종합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AI 서버라는 게 있고요. 번역 서버가 있고요. 관리자 툴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관리자 화면이 있고요. 작업 편집기가 있고 지도 생성기가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결국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걸 좀 더 게임처럼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로봇이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저렇게 어떤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하는 관계로 구성이 되고 있고 그 관계가 바로 자극과 반응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로봇의 생각에 대해서 간단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